안녕하세요. 대치동 하이퍼스트 이주아입니다. 21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면접 구술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빗방울의 운동 상태와 관련된 제시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화학 반응, A의 화학 반응, 즉 가역 반응 중 하나인 A의 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 시가,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시간에 따른 세포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효모의 세포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은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에서 언급되어 있는 현상의 기본 원리를 각각 설명하고 각 현상을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말하라고 합니다. 즉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가 각각 제시문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원리가 아니라 원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뭐 법칙이나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나는 이렇다. 다는 이렇다. 얘기를 해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 가나다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말을 해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지 이런 구성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면은 다시 제시문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볼게요. 제시문 가나다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를 보면은 제시문 가에서는 아까도 빗방울의 운동 상태에 관한 제시문이었는데, 빗방울의 운동 상태는 우리가 그림으로 주로 표현을 하죠.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빗방울에 중력이 작용을 해서, 즉 중력 가속도 G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법칙이죠? 뉴턴의 제2법칙이죠. F는 ma, 즉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힘이 존재할 때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그러나 가속도를 가져야 되지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즉 가속도가 제로다. 즉 힘이 0이다. 즉 알짜힘이 0이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빗방울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게 있나요? 중력이 있죠. 그럼 중력을 상쇄시키는 어떤 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알짜힘이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가속도가 0이 되고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빗방울에 대응되는, 빗방울의 즉 중력에 대응되는 힘인 항력 같은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로 인해서 힘이 상쇄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빗방울에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그 중력에 대응되는 항력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결국에는 힘이 네트값이 0이 되어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시문 나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A의 어떤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점 감소되다가 그 감소 양상이 좀 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응물의 농도. 그래서 이 표를 내가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점이죠. 화학에서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가역 반응의 특징은 무엇이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A가 초기에는 이제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BC로 변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떨까요? 계속 반응이 진행될수록 BC가 다시 생성되게 되겠죠. 이에 따라 BC에 의한 역반응 또한 일어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A의 그 소모되는 양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친구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즉 정반응이 지속됨에 따라서 정반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산불인 BC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역반응 또한 지속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결국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농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마치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시문 마지막 달을 보면은 제시문 달은 시간에 따른 아까 효모의 세포 수의 변화였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론적 생장곡선 그리고 실제 생장곡선이라고 해서 생명과학 원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론적 생장곡선을 그린다면은 요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즉 지수적으로 원래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세포 수가 무한정으로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포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식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또한 부족, 먹이가 부족해지고 또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겠죠. 노폐물 같은 것도 증가하게 되고 또 경쟁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또 질병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네, 맞아요. 환경 저항이라고 배우죠. 즉 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어떤 그 세포수가 일정해지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저항 대응되는 환경 저항 또한 증가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세포수가 일정해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가나 다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중력, 정반응, 세포수의 증가와 같이 어떤 A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대되는 항력, 역반응, 환경 저항 등 반대되는 값 또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말 그대로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특정한 A 값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대응되는 B 값 또한 증가하여서 결국에 A 값과 B 값이 균형을 이루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했던 바로 공통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에 대한 풀이는 끝이 났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조금 기네요. 문제 2번을 읽어보면은 문제 2번에서는 나는 뭐 연구 책임자라고 한다. 연구를 해야 되나 봐요. 이 회사에서 제시문 나의 화학 반응을 활용하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연구소에서는 A를 원료를 사용하여 남김없이 B와 C로 변환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즉 이게 목표값인가 봐요. 이 연구원들의 목표인가 봐. 위 제시문에 나아라. 그리고 문제 1에서 답한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첫 번째로는 지정을 해줬어요. 제시문에 어떤 제시문을 쓰라는지 지정을 해줬어요. 제시문 나와 라를 꼭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원했던 것은 A를 완전히 소모를 시키는 거. 완전히 소모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제시문 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A가 무슨 반응을 하고 있어요? A가 가역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연구자의 목표는 A를 완전히 BC로 소모시키는 건데 반대로 역반응 또한 발생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A를 완전히 소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응식 제시문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연구자의 목표인 A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제시문 나를 봤을 때 이 A의 화학 반응식 자체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BC가 생성됨에 따라서 역반응이 진행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A를 완전히 사용하는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역반응이 진행되는 것, 즉 생성된 BC로 인해서 다시 A로 합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저해를 시켜주면 돼요. 그 방법을 또 제시문 라를 이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시문 라를 보면은 제시문 라에서는 우리가 KF94 라는 그 표지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즉 마스크에 나와 있는 그 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저 역반응을 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걸 또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제시문 나에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제시문 나에서
둘째 줄을 보면은 이 반응을 통해서 A는 그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은 BC로 변환된다. 분자의 크기가 작은 BC로 변환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필요 없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이 내용에다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시문 나에다가 분자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제시문 문제 1번을 풀 때 그렇게 쓴 적이 없거든요. 사용하질 않았지. 근데 굳이 분자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 점을 뭔가 활용하면 된다라는 힌트일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은 마스크의 이야기와 저 분자의 크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다면은 분자의 크기가 만약에 A가 이렇다면은 분자의 크기가 BC는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B와 C로 이렇게 분해된다라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마스크 또한 약간 그런 원리가 있죠. 말 그대로 필터의 원리가 있죠. 필터의 원리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기공이 작다면은 통과하지 못하겠지만 작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마스크의 원리 자체도 어떤 입자들을 걸러낼 것인가, 즉 어떻게 그 크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러한 점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역반응을 저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한다면 뭐 일단 이 문제에서 원했던 것은 바로 연구자가 A를 모두 소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의 경우에는 가역 반응을 하는 화학물이다. 그러다 보니 역반응인 BC에 의한 A의 합성이 다시 발생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A를 완전히 소모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역반응을 저해를 해야 됩니다. 즉 BC 생성되는 BC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제시문 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스크의 필터와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하여 가지고 A로 인해서 이제 BC가 생성되게 되면은 BC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링을 설치를 해서 BC를 걸러준다면은 어떨까요? 이 반응 시스템 안에서 다시 BC가 결합을 해서 A가 되는 역반응을 저해시켜 줄 수가 있겠죠. 즉 만약에 이 같은 공간 안에 생성되는 BC를 그대로 둔다면은 이로 인해서 다시 역반응이 발생하겠지만 A로 인해서 BC가 생성되면 이 친구들을 필터링을 통해서 왜냐면 A보다 이 친구들이 분자 크기가 작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을 제거를 시켜준다면 A가 지속해서 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A를 모두 완전히 소모하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연세대학교 21학년도 모의 구술 면접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